자, 이제 8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임대 편인데, 이제 관리편입니다. 임대의 관리. 이것도 법에 나와 있다 해서 쪽에서 민간임대주택법의 목적부 정의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이 관리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보시면은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민간 건설 임대 주택하고, 자, 사업자가 건설하는 것을 통째로 통매입하죠. 전체 다 매입을 하는 민간 매입 임대에 관해서는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시킨다. 이 말은요, 뭐 단지 가운데에서 이제 한 개, 두 개, 또 세 개, 네 개, 이렇게 단지 안에 구성이 되어서 몇 개만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그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 통건설하거나 통매입을 한 임대 같은 경우는 바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적용시키고 나서 기타 보시면은요, 규모가 좀 클 때는 또 이것도 업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업무적 관리 대상 임대주택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규모이면 관리 주체를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합니다. 자체 관리하거나 또는 위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일 때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 자, 또 150세대 이상이 되면서 승강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인 임대주택, 또 150세대 이상이 되면서 중앙과 지역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인 임대주택은 이러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위탁 관리하거나 자체 관리를 하여야 한다 업무상입니다. 요거하고 오른편에 보시면 약간씩 차이 나는데, 우리 업무대상 공동주택에서의 관리대상 이거하고요, 또 임차인 그 뒤에 나옵니다. 임차인 업무적 구성 대상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 업무적 구성 대상과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같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거하고 또 저디 가시면 공공임대주택일 때 업무적 임차인 구성 대상까지는 똑같은데, 또 장기수선 특별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계획은 또 차이 나니까 그런 부분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뒤편에 공공임대할 때 또 나올 겁니다. 자, 임대의 관리죠. 자체 관리, 임대사업자의 자체 관리 아니면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그 위탁 관리를 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죠. 근데 자체 관리할 때는요, 임대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관리 인가를 받아야 된다. 관할 시군 구청한테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접하고 있는 같은 모든 시야군에서 인접하고 있는 두 개의 임대 주택 단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해당 그 임대 사업자들이 우리 같이 공동으로 해보자라고 공동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단지별로 있는 임차인 대표 회의들의 서면 동의를 받았을 때 한해서 임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해보자라고 공동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 관리할 때는 말입니다, 인가상이 아니고 그냥 시장 군수가 인정만 하면 공동관리가 가능하다 해서 위에는 자체 관리는 인가지만 공동관리는 이제 인정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보시면 자체 관리하는 임대단지와 위탁 관리하는 단지 이렇게는 안 되겠죠. 보통 보시면요, 같은 관리 방법으로 자체 이렇게 할 때 보통 공동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하면 하나의 임대단지로 봐서 인력과 장비를 갖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수선 계획도 수립도 하고, 여기서는 특별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을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 임대주택이죠. 300세대, 150 승강기, 150 중앙지역 난방 방식의 임대사업자입니다. 들은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도 해야 되고, 이것을 사용검사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인 시군구청한테 제출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임대단지 안에 관리사무소에 수선기를 갖추어 두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적립입니다. 적립 편 보시면요, 일반적인 공동주택일 때는 누굽니까? 우리 소유자 분들이 적립을 한다, 이렇게 하죠. 소유자 분들이. 하지만은 그 임대주택의 그 소유자는 누굽니까?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소유자니까 이 소유자가 직접 적립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립 시기는요, 장충금과 똑같습니다. 1년 날, 달, 매달 해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그래서 그 적립 시기는 똑같습니다. 1년 날, 달, 매달 빠지면 안 된댔죠. 1년 날, 달, 매달 빠지면 안 됩니다. 빠져도 문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의미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1년 날, 달, 매달 법에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요율은요, 우리 장충금 같은 경우는 관리규약에서 정하죠. 하지만 이것은 법률에서 정해요. 법률에서. 그래서 표준건축비의 10,000분의 1이라는 이 요율이 확정이 되어 있다랍니다.
그리고 적립되어진 요 금액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되고 난 다음에 소유권자가 되어진 자들이 구성하는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넘겨줘야 된다 합니다. 자, 예치할 때 예치한다 해놓고 임대사업자가 예치 안 할 수도 있겠죠. 이걸 방지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장과 공동명의로 예치를 하게 된다. 공동명의니까 이 돈을 쓸 때, 사용할 때 공동명의권자인 시군구청장과 협의해서 도장 받아와야 돈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준주택입니다. 준주택은요, 관리 규정 정하지 않는다. 그 일반적인 그 집합건물에서의 준주택, 일대는 보시면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대표회의입니다. 임차인 대표회의. 이 편에 보시면 20세대 이상의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일 때 구성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보시면 의무적으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해야 된다. 관리 대상과 똑같아요. 300세대, 그 다음에 150 승강기, 150 중앙지역 난방 방식이 똑같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임차인 대표의 구성을 안내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는 이 입주 예정자의 임차인들이 과반수가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30일 안에 임차인 대표의 구성하시오. 이렇게 통지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그 사실을 또 계속 그 구성 안 한다 해도 반기에 한 번씩 계속 통지를 해야 된다. 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어지면 시군구청장이 대신 통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하십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요 임차인 대표회의의 그 대표, 동대표들은 누구냐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겠죠. 최초일 때는 당연히 6개월 필요 없고요. 제외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임차인 중에서 동별 대표자 선정을 하는데, 근데 보시면 이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또 감사 1명이죠. 이사가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이죠. 최소한 4명 이상이지만 임차인 대표는 3명 이상이다. 이렇게 유추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주차장 외부 개방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실제 보시면요. 이 민간 임대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 또 이 지역에 보시면요. 역세권 청년주택 다 임대거든요. 그 지역에 보시면 시내 요지에 있습니다. 그 밑에 실제 주차장을 개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용주택보다는 조금 비싸지만요, 민간 주택보다 좀 쌉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개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사업허가를 막 내어주기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회와 협의해서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가 서민 동의를 일단 얻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주차장을 개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역세권 무슨 청년주택 이런 거 지을 때 보시면요, 임차인 자체들에 대한 주차장 완화를 해줍니다. 완화해 주지만 대신 차가 많이 오면 대신 외부인들이 그 안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공용 주차장보다 조금 비싸게, 그 다음에 민간보다 좀 싸게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도 신설동이라든지 가보시면 무슨 지웰 하우스, 지웰 홈즈 해가지고 많거든요. 가보시면 뭐 10분당 해가지고 500원 이렇게 해서 실제 좀 싸게 이렇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전체 임차인 과반수가 서면 동의해줘야 개방이 가능하다. 임차인한테 의견을 묻고 나서 개방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자, 기타 이제 보시면은 보칙과 벌칙편에 보시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이걸 쓰라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관할 시군구는 보통 위원회 만들면 보통 10명 이내의 어떤 위원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위원장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이 된다랍니다. 그러면서 위원 중에서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소장 경력은 필요 없고 주택관리사로서의 다 자격증은 따고 하여튼 관련 직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위원회에 한 명이 포함이 되어진다. 보통은 5년, 10년 이렇지만 이것은 3년 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그 조정안을 양자가 수락을 하면 이제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조정조서와 같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정서라고 하지만 시군구청에 있는 위원회들은요, 조정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급 이상 되면 조정서, 이전 조정조서와 같이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산금리가 나옵니다. 보통 보시면요, 민간 임대주택 그 공적인 자금,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많이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허그에서 보증을 선다 등의 어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지원받는데 좀 3% 이렇게 좀 저리로 받습니다. 지금은 PF 하면요, 보통 12%, 11%, 10% 넘어가는데, 요 기금에서 융자할 때는 신용도의 차이는 나지만 보통 3% 선에서 이렇게 많이 결정이 되는데,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보증 자체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요, 가입해놓고 보증 수수료, 이것도 납부하지 않고 있네요. 또, 특별수준 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부과하는데, 이 부과받고도 6개월 되어도 특수금을,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사이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 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의 이자, 이것을 1%까지 가산금리를 또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협회가 나오죠. 임대사업자 단체가 있고요.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단체는 5명 이상, 관리업자는요 1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마련해서 총회의를 거쳐가지고 국토장관한테 정관에 대해서 인가를 받더라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편에 가보시면 가정 어린이집 운영 특례가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 특히 공공지원 같은 경우가 많이 포함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 안에 입주하신 임차인들 가운데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 같은 그런 곳에 입주할 자격이 안 되지만 외부에서의 어린이집 그 사업자들이 가서 그쪽에서 이제 어린이집 사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부 세대 보통 1층이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을 할 자한테 해당 주택을 임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만 딱 체크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공공임대에서는 조금 중요한 사항이죠. 6년까지 거주를 하게 하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상세하게 나옵니다. 민간임대는 이런 부분이 이것만 딱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시험에 나올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공공주택특별법이 나옵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짧게 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